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입니다. 자,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방역 대책 한층 강화되고 있죠. 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십니다만 극소수, 정말 극소수, 꼭 유별난 분들도 계십니다. 현장 가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의 한 교회입니다. 자, 교회 입구로 사람들이 저렇게 한 명, 두 명씩 들어가는데, 자, 당국에서 분명 하지 마라, 모이지 말아달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이 서울 내에 한 40개 교회가 약 400여 명의 교인들이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라고 이제 조사가 됐어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또 하나의 교회에서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다가 적발이 됐고 부산광역시에서도 42곳이 대면 예배를 강행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정말 저렇게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 뭘까요? 직접 한번 저분들한테 들어보시죠. 나라의 사랑과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예배만 드리는 것뿐이에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명과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드리고 누가 기자님들 목을 조르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들으신 것처럼 예배는 생명이다, 목숨이다, 하하. 하지만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군요. 어차피 하나님을 만나는 건 비대면이다. 그렇죠. 네. 직접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니니까 라고 말이죠. 자, 꼭 예배를 교회에서 봐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대다수 교회들은 이런저런 손해 감수하면서 온라인 예배 또 비대면 예배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개신교계의 석학으로 평가받는 손봉호 고신대 석좌 교수가 있는데요. 이 송 교수님 얘기 따르면 대면 예배만 예배라는 주장, 이거 성경에 전혀 근거 없다. 전통도 없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 쓰네 안 쓰네 이 시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이런들 참 잘못이야. 야 인마 너무나 다행이지. 넌 죽는 너 뱃살이니. 로다. 맞아 좀 뜨겁게. 하나. 자, 지난주에 그 50대 슬리퍼 남성 사건 소개해드렸는데 저건 또 다른 겁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하철 상황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호선에서 있었던 일인데 1호선. 지금 파란색 옷 입은 남성 A 씨라고 할게요. 예. A 씨가 먼저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하철에 탑승을 했어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금 지하철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시비를 겁니다. 자기가 그래요. 이게 맞은편에 지금 앉아 있는 저 오렌지색 옷 입으신 분, 주황색 옷 입으신 분에게 뭐 몇 살이냐, 웃냐, 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고 여기 이제 화가 났던 이 오렌지색 옷 입은 분이 결국은 이제 서로 막 몸싸움까지 오갔던 이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먼저 시비를 걸었던 A 씨가 코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 남색 옷 입은 저 네이비색 그렇죠. 오른쪽 편에 보이시면 화면 오른쪽 편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먼저 시비를 걸고 그렇죠. 또 코피가 나고. 네, 먼저 시비 걸었는데 이제 맞았죠. 자, 이 폭력은 어쨌든 옳지는 않지만 그럼요. 상대를 잘못 골라서 시비를 건 셈인데, 자, 그리고 2호선 슬리퍼 난동 사건 다시 한번 보시죠. 야, 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거 그니까 맞아. 너 왜 그런 거야? 야, 나와. 아니, 이거 하잖아요. 그럼 마스크 안 써. 자, 조울증이 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나 조울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주거 부정하고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면서 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발부했는데 그 외에도 경찰에서는 이 마스크 시비에 대해서 엄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들어온 1,180건 중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게 41건인데요. 그중에서 31건은 형사 입건을 했고 2명은 구속했고 또 10건에 대해서는 이제 범칙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제 엄정 대응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고, 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마스크 착용 거부하기만 해도
거부하기만 해도 이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9일 날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마스크 단속에 적발된 4명한테 각각의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에게 예.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럼 고 의원님 주말 동안에 뭐 집에 댁에 계셨죠? 저는 그야말로 집콕했네요. 진짜요? 진짜 그 이 방에서 저 방으로도 이동을 안 했어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그러셨구나.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셨군요. 자, 이 방역 당국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 고 의원처럼 뭐 외식, 외출 자제하는 분위기 많았죠. 네. 자, 그런 가운데 자영업자분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하면 떠오르는 이 사람 홍석천 씨도 방송인 홍석천 씨도 가게 문을 닫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홍석천 씨가 뭐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쪽에서 여러 가게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인해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30일을 마지막으로 이태원에서 운영하던 식당 모두를 폐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린 건데 최고로 많이 할 때는 7개까지 식당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마지막 식당까지 폐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식당 저는 뭐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 뭐 여기저기 뭐 들리는 얘기는 예. 그 고 의원님은 가보신 적 있나요? 예, 저는 뭐 그 중에 한 곳, 예, 뭐 태국 음식 파는 곳에 한번 맛이 갔었는데 어떤? 맛도 있고요. 워낙 또 이제 핫한 공간이라고 알려져가지고 뭐 줄 서서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런 홍석천 씨의 맛집 식당도 못 버틸 정도면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심각하죠.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수도권의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 9시 이후엔 영업을 할 수가 없죠. 네, 이제 뭐 그렇게 되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손님이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이제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라는 게 많은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대유행했을 때보다 현재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홍석천 씨는 뭐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계속 좀 정리를 해오는 상황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항상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떤 고통을 좀 유명인이니까 네네. SNS에 이제 많이 올렸었는데 일단은 이태원 일대 그 소위 그 둥지 내몰림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젠트리피케이션. 또 여기에 임대료가 뭐 아주 높게 올라가는 상황들. 그리고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겹치면서 가게를 하나씩 정리를 해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결국 직격탄을 날린 것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자, 홍석천 씨가 출연했었던 이태원 클라스 JTBC 드라마도 방금 나왔었는데요. 네. 자, 이 코로나 관련 연예계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배우 박보검 씨가 오늘 입대를 지금쯤은 했겠네요. 2시쯤 들어간다고 하니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갔겠네요. 자, 그런데 이걸 또 비공개로 들어갔다죠. 역시 그것도 코로나 영향 탓이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뭐 사람들 모이고 이러는 거 지금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보검 씨 소속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입대 관련해서 뭐 장소, 시간 모두 비공개고 특별한 절차 없이 조용히 입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코로나19로 사람들 모이는 것들 이런 거 좀 걱정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면서 팬들한테 이 죄송한 마음도 함께 전했는데요. 글쎄요, 뭐 이 같은 결정을 좀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예, 배려를 한 건데요. 자, 근데 이 해군 교육사령부가 있는 경남 진해에서 박보검 씨 입대 관련해서 해프닝도 있었다고요. 이게 가짜 뉴스가 돌았어요. 가짜뉴스 어떤 아시는 내용? 것처럼 이제 해군은 이제 경남 창원 진해에 있는 그 뭐 훈련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진해 소재의 한 아파트에 그러니까 저렇게 뭐 공지문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보검 씨의 팬들이 이 지역에 와서 대거 투숙 중이다. 아파트에? 예, 공지가 붙어 있으니까 이 코로나19가 퍼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식의 공지문이 붙고 뭐 필히 마스크 착용하고 외출하시기 바란다 이런 공지문까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제 가짜 뉴스였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이 박보검 씨가 해군 문화홍보병으로 지원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름 뭐 그거죠, 그 관악. 관현악. 예. 뭐 건반병이에요. 예, 박보검 씨가. 건반병. 예. 그러니까 피아노가 상당히 좀 실력이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그 박보검 씨 피아노 치는 장면 잠깐 보시죠. 너무 좋다. 이제 잘 친다. 박보검 씨가 원래 무슨 가수를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서요?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런 실력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5월에 해군 문화홍보단 피아노 분야의 건반병의 지원을 직접 했고 6월 초에 이제 실기도 받고 면접 시험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통보받았다고 하는데 뭐 이게 아버지도 해군 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영향 받아서 해군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 뮤지컬 학과라는 곳을 대학으로 들어가서 이미 수준급 실력의 노래 실력 또 피아노 실력 다 갖추고 있었다라고 제가 하거든요. 알기로 그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무슨 성가대 이런 활동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재주가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죠.